오늘 식사하셨나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혼자 차려 드신 아침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숟가락 드셨을 때 그 밥의 온도를 정말 느끼셨나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때우고 사니까요.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면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이나 내일의 걱정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한 끼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쌀알의 보드라운 감촉도, 혀 위에 잠깐 머무르던 그 따뜻한 온기도 모른 채 말이죠. 사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켭니다. 밤새 세상이 안녕했는지, 내 주식은 올랐는지, SNS에는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그 와중에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그저 연료에 불과합니다. 차에 기름을 넣듯 기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지요. 밥상 앞에 앉아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내 밥과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밥상 너머의 타인, 밥상 너머의 미래, 밥상 너머의 걱정을 먹습니다. 그러니 배가 불러도 마음은 허기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허기를 채우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왠지 불길하고 빨리 늙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자꾸 낡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 위에 놓인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울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죽음을 딱 한 번만 제대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내일 아침 드시는 밥 한 숟가락의 맛이 오늘과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가? 어떻습니까? 찔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머리로는 다 알지요. 이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요. 하지만 몸으로는 모릅니다. 가슴으로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대충 씁니다. 어차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에도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 착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죠. 하이데거는 이걸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철학 용어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삶의 목적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길을 헤매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게으르게 혹은 무의미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삶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가슴 깊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참 묘한 단어지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우리는 꼭 뒤집어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우유를 우리는 절대 허투루 대하지 않아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유는 확인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유통기한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요. 50, 60이라는 나이,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오후라고 부릅니다. 아침은 지났고 아직 밤은 오지 않은 묘한 빛의 시간이죠. 오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지나온 아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온다는 걸 알아야 오후의 햇살이 귀하고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진해지는 법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알아야 오늘 밥 한 끼가 비로소 진짜 내 밥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삶은 비로소 나만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고 체면 차리느라 낭비했던 그 시간들. 죽음을 알면 더 이상 그딴 일에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늘을 진짜 나답게 살게 만드는 가장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끼를 비로소 진짜 밥으로 먹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내일도 똑같은 밥상이 차려질 거라 믿으니까 오늘 이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이 쌀밥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식사라면 어떨까요? 분명 다를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씻게 될 것이고 국물의 온기를 끝까지 느끼려 할 겁니다. 그 식탁의 풍경,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눈빛,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유통기한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무기한 연장된 삶이라고 착각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고독한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유통기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정해준 기준대로만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타인의 시선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끼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아픈 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큰 병을 앓고 난 분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퇴원해서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밥이 갑자기 더 맛있어진 게 아닙니다. 집밥이 어제와 달리 특별해진 것도 아니죠. 그분들은 그 식탁 앞에서 처음으로 이 밥을 다시는 못 먹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물이 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 중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고요. 그러다 회복 기미가 보일 때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마셨답니다. 평생 먹어온 그저 그런 된장국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된장국의 맛이 뭔지 알았다고 하셨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저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데 아, 내가 지금 살아서 이걸 먹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에 온몸이 전율했대요. 우리는 그동안 그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니까 소중한 줄 몰랐죠. 소중한 줄 모르니까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보며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거창하게 오지 않아요. 갑자기 예고 없이 조용히 우리 옆에 서 있죠. 그래서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밥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자리인지를 압니다. 지금 옆에 앉은 사람, 마주보고 있는 그 투박한 얼굴, 오늘 우리가 나눈 밥 한 끼. 그게 사실은 얼마나 위태롭고 아름다운 기적인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 따뜻한 이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밥 먹던 그 소박한 10분. 그게 나중에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됩니다. 지금 그 장면을 다시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에게는 감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오감을 되찾습니다. 밥알의 질감, 된장국이 목을 넘어갈 때의 뜨거움, 햇살이 비치는 거실의 풍경,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이것들이 다 흩어지고 난 뒤에야 귀한 줄 아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 아닙니까? 죽음을 미리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감각을 지금 이 순간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는지, 그 쌀알 하나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피와 살이 되는지, 그런 거창한 생물학적 사실을 몰라도 됩니다. 그저 오늘 이 음식이 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해준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매일 묻습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맛보았느냐? 오늘 너는 무엇을 느끼며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매일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느꼈노라고. 그 대답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사물과 나의 연결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커피의 향을 맡는 게 아니라 그저 카페인의 각성 효과만 마시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만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물과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컵 하나도 조심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오늘 만난 사람의 표정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오후를 사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감각의 경이로움입니다. 어느 노년의 철학자가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거창한 업적도 재산도 아니었다. 그저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습기와 내 손을 잡아주던 아내의 거친 손마디였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죽음은 당신이 그토록 바쁘게 쫓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반대로 당신이 무시했던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기적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진짜 내 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밥상 앞에서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거울을 잠시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이 한 끼가 내 삶의 마지막 밥상이라면 나는 지금 이 맛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식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딱 밥만 먹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딴짓을 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밥상 위의 고요함이 내 텅 빈 마음을 비출까봐 TV를 켜고 핸드폰을 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과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혹은 점심 밥상 앞에 앉으시면 딱 3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TV를 끄십시오. 습관적으로 켜두는 뉴스 소리는 밥상에서 다 빼내야 합니다. 핸드폰도 저만치 뒤집어 놓으세요. 밥상과 당신 단둘만 남겨두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조용한 게 불편하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씹는 소리만 남는 그 어색함이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두세요. 그 어색함이야말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자신을 밀어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첫 숟가락을 뜨기 전 딱 3초만 멈추십시오. 하얀 쌀밥의 윤기,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반찬 하나하나를 천천히 눈에 담아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이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먹는구나. 이 말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줍니다. 나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된 가장 순수한 기쁨을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첫 숟가락을 꼭꼭 씹어 보십시오. 천천히 30번 정도요. 쌀알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언제부터 은근한 단맛이 나오는지 느껴보세요. 우리가 너무 빨리 삼키느라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본래의 맛입니다. 하루 세 끼 다 하라는 말 안 합니다. 딱 한 끼만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식으로 드셔보세요. 가능하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에서 핸드폰 없이 딱 10분만 서로를 바라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얼굴을 보는 것, 그게 나중에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만들어 두세요. 밥상은 먹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에너지를 나에게로 거두어 들이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찾던 행복을 내 안의 밥상에서 찾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공부입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오늘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던 습관을 버리고 내 호흡과 밥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밥 한 그릇을 비우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근심도 조금씩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밥상이 곧 수행이고 숟가락질이 곧 기도입니다. 거창한 절이나 명상을 찾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이 가장 완벽한 수행처입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원초적인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끼는 어제까지의 나를 지우고 내일의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재료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식사가 거룩한 수행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의 오후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자연의 은혜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꼭 3초를 멈춰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작게 외쳐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루의 끝은 단순히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 내가 살아낸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영혼을 다독이는 성스러운 의식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단하셨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건 오늘 하루를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셨다는 증거니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남은 날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완벽한 삶이란 건 원래 없으니까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후회를 하며 누구나 가보지 못한 길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오늘 밥 한 끼를 온전히 느끼며 드셨다면, 오늘 누군가의 얼굴을 한 번 더 제대로 바라보셨다면, 오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서늘함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날은 참 잘 산 날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좋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오늘답게 당신의 속도로 걸어오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기곤 합니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오늘을 비교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걱정하느라 뇌를 쉬게 하지 못하죠. 이것은 어른의 밤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의 밤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가 좋았지? 크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국물이 좋았어도 되고, 하늘이 파래서 좋았어도 되고,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좋았어도 됩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으세요. 그게 하루를 잘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나쁜 기억은 씻어내고 좋았던 것 하나만 남겨서 내일의 양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일의 걱정을 오늘 밤으로 끌어옵니다. 내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압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잠들고 싶으십니까? 후회와 불안으로 뒤척이다 잠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평온하게 잠들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지할 때 삶의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는 여러분, 저녁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저녁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후의 빛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밥 한 숟가락 드실 때 꼭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내일 다시 눈을 뜨면 그날은 또 새로운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모든 날은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아무 걱정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편히 잠드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 삶 역시 오늘처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을 가장 뜨겁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마친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긴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